박제 정치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인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인구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령 분포가 어떻기 때문에 10년 후에 인구 구조, 연령별 분포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뭐 대규모의 해외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제 그렇죠. 그대로 가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 중국의 인구 구성비 아무도 주목 안 하지만 이게 시한폭탄이다.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 저 학문 중에 인구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네. 인구 통계학. 그게 이제 영어로는 데모그래피인데 여러분 그 교보문고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제목의 책이 우리나라 없습니다. 인구 통계학이라는 책이. 아,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네. 그 인구 통계학이라는 그 제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하려고 그래서 인구 통계학 책을 인구 통계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갖고 가서 못 샀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미국 걸 샀는데 네. 데모그래피라고 그럽니다. 그 영어로. 네, 데모는 이제 군중 인구. 데모 네. 인구 그러고 그래피는 그 뭐 이제 묘사하다, 네. 디스크립션 뭐 이런 네. 뜻인데 그래픽의 뭐, 그 그래픽. 인구를 그래픽 이런 거죠. 네. 또는 뭐 population studies라고도 네. 하고. 근데 하여간 그 데모그래피라는 내용인데 그게 국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옛날에 그 모택동이 그 인구는 국력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냥 막 나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모택동은 그때 한 7, 8억 인구 될 때인데 미국하고 핵전쟁을 하더라도 중국이 이긴다. 왜냐면은 중국은 다 죽어도 1억은 남지 않겠냐. 네. 1억은 남은 거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아마 모택동이 살아있다면은 중국이 인구 1인 정책을 뭐 격렬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네. 사실 그 모택동이 있을 때 1957년에 그 북경대학 총장을 하던 그 교수 한 분이 네. 지금처럼 이렇게 애를 많이 낳으면은 앞으로 50년 후에 중국 인구가 26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 이거는 큰일 난다. 그래서 그 산하 제한을 해야 된다 했다가 그 교수님이 쫓겨났습니다. 네. 쫓겨나가지고 이 모택동이 죽고서 3년 후에 79년에 겨우 이제 사회로 돌아올 정도로. 네. 근데 그러던 중국이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뭐 등선폭 때 이제 걱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나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이제 30년을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79, 80년 고무렵부터 했는데 지금 그것이 중국 사람들 중국 정부가 참 말을 못 하는데 문제가 약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있다가 아니라 중국이 결국은 이제 세계 패권국으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뭐 강력하게 들이밀 수 있는 네. 그런 그 자료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도 그 인구 통계학자가 쓴 중국 인구의 미래라는 논문을 읽고 네. 이거는 진짜 폭탄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뭐 여러 학자 중에 뭐 중국의 미래가 미국을 앞선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아니라고 보는 가장 강력한 근거를 대려면은 그 인구 통계 자료를 갖다 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아까 잠깐 뭐 네, 하나하나. 숫자니까 네. 다 기억을 못하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썼는데 예를 들어서 그 1990년대 10년 동안 네. 세계 국력을 이렇게 보면은 1990년이 냉전이 끝나고 네. 그리고 미국이 동구권 막 무너지고 동구권 네. 막 무너진 게 이제 89년 90년이죠. 그리고 10년치를 계산해 보는데 그 10년 동안 세계에서 경제가 제일 많이 발전한 나라는 중국을 빼면 미국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모르는데 그 미국이 그 기간 동안에 그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네. 10년 동안 미국 인구가 11.4%가 늡니다. 2억 5,500만에서 2억 8,300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한 3천만이 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연 증가분 플러스 이민 아무튼 그렇죠.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한 합친 겁니다. 거죠. 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5,801만에서 5,950만. 네. 그래서 10년 동안에 2.5%. 네. 프랑스 2.6, 독일 2.0, 일본 1.9, 러시아는 마이너스 2.0입니다. 아, 네. 러시아는 인구가 1억 4,800만에서 네. 1억 4,500만. 그러니까 한 네. 300만이 거의 한 300만 가량 줄거든요. 네. 중국은 그래도 늘어나는데 중국은 11억 8,360만에서 12억 7,500만. 그래서 9천만이 늘어났습니다. 네. 7.7% 늘었는데 미국이 늘은 비율이 중국의 인구 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근데 하여간 미국은 이때 그 거의 한 30% 성장을 합니다. 경제가 요 10년 사이에. 네. 그래서 이거 인구 느는 게 좋은데 먼저 우리 중국 얘기하기 전에 한국은 인구 통계로 아주 나쁜 나라로 나옵니다. 한국은 일단 뭐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출산율이 작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없죠. 네. 젊은이들이 없고 또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니까 늙은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갖고 국민들 나이를 이제 평균은 내지 않고 인구 통계학에서는 그 가운데의 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미디안.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미디안이라는 건 이제 뭐 10명이 서 있다. 사람이 10명이 있으면은 거기서 5번째, 6번째에 있는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네.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7명이면은 더 편하네. 4명. 네. 네 번째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7명을 연령 나이별로 쭉 쭉 세우고 세워놓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그거 네. 이제 미디안으로 치는데 네. 그래서 인구 통계에서는 어느 나라 그 인구 중앙값이 뭐 40이다 그러면은 그 평균이 40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인구 뭐 3천만이라는 나라면 1,500만 번째 인구가 나이가 40살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에 그 미디안이 53으로 세계 1위가 됩니다. 늙은 순서로.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2050년에 한국 국민들 쭉 세워놓으면 중간이 53이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 말이 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산 인력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네. 이거 되면 이거는 몰락입니다. 붕괴입니다. 네. 붕괴. 네. 그러니까 53세 된 사람이 그 사회에서 중간밖에 안 되는 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이렇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을 대입을 했을 경우에.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인구가 2002년 세계 25위, 지금도 25위입니다. 네. 근데 0에서 14세, 그 0에서 14세는 중학교 어린이들, 2학년 네. 어린이죠.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이가 인구 숫자로 세계 156등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25인데 25등인데 14세 이하만 놓고 보면 150입니다. 어린이들은 156등이다. 네.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가 지금 헤매는 거가 2003년 기준인데 네. 75세 이상이 1,000만 명. 인구가 1억 2천인데 네. 75세가 1,000만 명인데 네. 65세를 치면 3천만이 넘습니다. 일본이. 4분의 1이 65세 4분의 1이죠. 이상이다. 그러니까 뭐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은 가면 회색이라고 영어로는 그 일본은 회색이라고 씁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왜 저렇게 휘청거리나 하는 거가 네. 뭐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늙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중국이 그렇게 간다고 나옵니다. 중국이 2030년에 뭐 지금 1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65세가 3억이 넘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65세 이상이 3억이고. 근데 인구 통계학 문제가 거의 없는 미국은 네. 2050년에 미국 인구가 4억 5천만이 되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는 지금 뭐 휘장큰 네, 들어가지고 계속 는다는 얘기네요. 지금 3억 한 천만 되는데 네. 2050년에는 4억 5천이 되고 그래서 중국 인구의 딱 거의 반 정도까지 갑니다. 네. 지금은 중국은 13억 5천, 미국은 3억이니까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미국 인구가 절반까지 가고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미국의 경제력이 중국한테 절대 수치에서도 작아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총 규모에서도 오히려 총규모에서도 늘어날 수 왜? 중국을 능가할 중국 수 인구가 있다. 줄고 미국은 인구가 늘어나고 네. 지금 개인 소득은 미국이 중국의 거의 뭐 9배 가까이 네. 되죠. 9배 좀 넘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중국을 이제 보면은 2014년에 중국 인구를 보니까 네. 0에서 14가 17%밖에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네. 그 15에서 24가 14%. 네. 근데 25에서 54가 47, 55에서 64가 11. 그러니까 어른들이 60% 가까이 되고 네. 젊은이들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네. 그런데 또 이게 2014년 2014년에 현재.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읽다가 중국은 2016년부터 일할 인구가 줄어든다 해서 무슨 소리야? 인구가 14억이나 되는 나라인데 바로 보니까 네. 다 늙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일할 인구를 15세에서 뭐 이제 59세 뭐 이렇게 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왜 이렇게 그 나이에 진입하는 사람이 점점 네. 적으니까 그리고 노인은 더 많아지고 이게 이제 중국의 당면한 문제인데 네. 이게 그 생각보다 아주 보통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중국이 하나만 나라고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그 사악한 정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뭐 등소평이 우리가 네. 중국에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치는데 그 사람이 하나만 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제 인간의 뭡니까? 그거를 정책으로 한 것은 지구 역사에 사실은 없습니다. 인류 사상 그 당시에 중국이 처음이자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그 비난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애를 가진 사람을 강제로 낙태를 시킨다거나, 네. 그리고 뭐 하여간 법률로 그럼 뭐 돈도 이제 벌금을 물리는데 뭐 13만 불까지 물린 경우가 있대요. 네. 또 뭐 중국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뭐 1억 몇 천만 원 벌금 내고 두 번째 애를 낳을 경우에. 네. 근데 뭐 부자들은 그래서 두 번째 낳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몇십 년을 왔는데 네. 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지금 말했듯이 어린이들은 없고 늙은이들은 많아지고 네. 거기에 더 큰 문제가 남자는 많고 여자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중국의 남아 선호 사상은 뭐 원래 유명하니까요. 유별난데 근데 하나만 나라니 뭐 더군다나 하나만 나라니 뭐 여자가 있으면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네. 낙태시켜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성비율이 무지하게 나빠졌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언젠가 얘기했을 겁니다. 검은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들을 호적에 안 올라 있는 호적에 네. 안 올라 있는 아이들을 검은 아이들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놓고서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 아버지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낳는데 이거는 당국에서 뭐 알면 처벌받으니까 네. 또는 딸을 낳는데 지우질 못해서 낳습니다. 그러면 얘는 신고를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들 낳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 기록을 못한 아이들을 검은 아이들이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기록을 한 아이들, 걔네들은 유리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유리알처럼 투명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얘네들이 중국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하나인데 주머니는 6개다.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만 낳아서 하나를 낳는데 엄마 아버지가 보기에 걔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4명입니다. 왜냐하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네. 그러니까 6명이에요 주머니가. 네. 그 6명이 그 꼬마 하나를 이뻐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작은 황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황제. 소황제당. 네. 걔네들이 꼬마들 다 황제죠. 근데 이게 그 전통 사회랑 다른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네. 교육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응석도 부리고 그래서 얘네들이 심리적으로 한 3분의 1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러니까 얼핏 봐도 사회성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그렇죠. 형제가 있는 게 낫죠. 네. 그건 통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혼자 등록된 딸하고 혼자 된 그 아들 소황제하고 소공주가 결혼을 할 경우에 이혼할 확률이 거의 한 4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지금 중국의 네. 통계로. 그 이혼하는 것도 뭐 아주 그 안 좋은 건데 그 형제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혼할 그러니까 확률이.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이것도 좀 사회 문제가 될 만한데. 그러면 네. 혼자니까 네. 혼자는 그 생활이 적응이 잘 못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이 그 유리알 애들을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하나의 군단 노릇입니다. 네. 얘네들은 교육도 잘 받고 이 친구들이 경제가 어느 날 잘못되거나 그럴 때 정부한테 대들 수 있는 세력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아주 강한. 엄청나게 개인주의죠. 네, 네. 오직 자기만 알고 네, 그런 근데 좌절을 사람들이- 쉽게 하고 네. 그런 문제를 잘 해결 못 하고 근데 이제 유리알 군단이 있고 그다음에 검은 아이들 이거는 어디 가서 수식도 못 해요. 주민증이 네. 없으니까. 이거는 많게 보는 사람은 4억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현금이 오가는 뭐 일용직밖에는 할 수 아무것도 없는 못, 겁니다. 그렇죠. 네. 일용직밖에 못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문제고.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등록을 혼자만 해갖고 황제 취급받는 아이들 네. 못해서 이제 검은 아이들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여자가 4천만 명이 모자릅니다. 네. 지금 현재 결혼 정년기에 결혼 정년기에 남녀만 비교했을 경우. 그 4천만 명은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인구의 10분의 1이랍니다. 결혼 못하는 남자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그 문제입니다. 10분의 1은 결혼을 못하는데
이 친구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되고 그래서 뭐 매춘 뭐 이런 것들이 또 아주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공부를 안 하지만은 중국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그겁니다. 결혼 못한 그 정년기의 10분의 1 남자들 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는 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데 중국 경우에 이게 이제 후발국이 또 그런 건 불리해요. 유리한 네. 거는 뭐냐면은 중국 정도의 경제력이지만은 다른 나라가 훨씬 더 잘 살 때 하던 걸 다 하잖아요. 전화기도 있고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전체로 봤을 때 가난한 데 늙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데 나라가. 네. 그래서 그 인구 통계학자들이 일본 정도는 그래도 저건 돈은 번다면 늙었다. 그래서 네. 지금 어느 그 통계를 보면은 일본의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평균 자산이 달러로 치면 45만 달러랍니다. 1인당. 1인당. 네. 그럼 뭐 괜찮잖아요. 5억인데 그죠? 1인당 5억이면은 부부 살면은 10억이니까 뭐 어떻게 못 살겠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은 그 근처도 못 가는 상황에서 지금 특히 이제 중국의 동쪽이 중국의 만주 쪽, 네. 그 만주 쪽을 그 러스트 벨트라고 미국 학자들이 쓰더라고요. 공업, 그러니까 그 중공 뭐 연기나는 공업들 있죠. 네. 지금 그러니까 좀 망가진 녹슨 거기가 제일 빨리 늙는 편인데 그 할아버지들이 그냥 가난한 채로 막 늙는 거예요. 근데 손자가 없어. 네. 자기를 서포트해줄. 그래갖고 그것도 인구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중국이 1960년대에 중국 여인 1인당 7.5명씩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지하게 많이 낳는 거예요. 70년대까지도 5.8명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1.7이에요. 지금 통계로는. 이게 70년대부터 이제 1인 1가구 정책, 그 이제 일자녀 정책. 79년, 80년에 시작한 네.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7.5, 5.8이 1.7이 되었다. 네. 근데 어른들은 그대로 살아 있고 이거가 이 나오는 거를 그 중국 전체는 이 세계 어느 나라도 여자가 더 많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는. 네. 중국은 남자가 전체 해도 5,130만 명이 더 많아요. 중국의 인구층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은 65세 이상밖에 없습니다. 야, 이게 이제 그 이하는 네. 그 1에서부터 65세까지는 여자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터키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연령이 20대 젊은 나라인데 중국은 그것도 지금 그 내가 어디 적어놨는데 네. 1980년에 중국의 평균 연령이 요게 이제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까 지금 네. 터키도 그 미디안을 얘기하는 걸 네. 겁니다. 미디안이 1980년에 22입니다. 중국도. 네. 그러다가 2005년에는 32로 늡니다. 2030년은 41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늙어가지고서는 중간 나이가 41이다. 가운데 있는 나이가. 그러니까 위가 뭐 위에는 뭐 80, 90까지 그냥 꽉 차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특히 이 15에서 64까지를 경제 활동 인구로 치는데 지금 현재 경제 활동 인구의 이 미디안이 36살입니다. 근데 2050년에는 그게 42살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참담한 노릇이고. 그래서 이거를 그 인구 통계학 한 사람들은 가망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980년에 중국의 노인 한 명을 일꾼 12명이 서포트를 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은 1대 9입니다. 그런데 2030년은 1대 4가 됩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심각하네요. 노인 한 명을 젊은 사람 4명이 보살펴야 되는데 지금 12, 80년대 12, 네. 지금은 9.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문제가 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9명이 노인 한 명, 그것도 뭐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1대 4가 되면 2030년에 1대 4로 이걸 지금 그대로 하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1대 4지만 한국은 뭐 1대 3, 1대 2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은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이 그 중국하고 하나 다른 거는 한국은 이민을 받잖아요. 네. 그 여자들 오고 네. 월남 여자들도 오고. 네. 근데 중국은 그 제도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또 못하고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그 인구 통계학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인구 통계학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Demography is destiny. 아,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은 운명이다. 그렇죠. 이건 네.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해외 이민, 그러니까
국민을 만드는 거죠. 네. 민족은 좀 흐트러지더라도. 네, 해외로부터 이민을 계속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남북 통일을 해서 인구 구성비 그게 이제 자체를 통일이 그래서 또 중요한 바꾸거나, 겁니다. 네. 통일을 내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또 한 뭐 100년 정도 난 100년 없어질 거라고 정도는 봅니다. 또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네. 뭐 북한 통일하고 그러면은 노동력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뭐 나이 젊고 늙은 것도 또 해결되고 네, 인구가 어, 젊어지는 그러면, 거고요, 구성비가. 그러면. 그러면은 일본도 역시 해외 이민을 안 그게- 받으면은 저거 뭐 방법이 없는 나라인데. 네. 그런데 일본은 전통적 문화적으로 해외 이민에 그렇게 문호 개방을 했던 나라는 아니고요. 아니죠. 네. 어, 중국은 훨씬 폐쇄적이고요. 그렇죠. 그나마 한국이 한중일 중에서 제일 유연하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 실험하는 거 보고 아주 기특해합니다. 야, 이게 동양 국가인데도 네. 외국인을 받아들이나 하고. 그 피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 동양 나라들이. 우리 다문화 정책 훨씬 더 좀 양성화. 저는 해야 되네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네. 이 국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인구 통계학 데모그래피로 보면 남북 통일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네요. 제가 이쪽을 뭐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네. 그 미국의 그 에버슈타트,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냥 지금은 이 사람이 뭐 북한 전문가로도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그래요. 네. 근데 원래는 하버드 대학에서 인구 통계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뭐 중국의 인구 통계학 뭐 지금 내가 말한 상당 데이터가 이제 그분이 쓴 건데 그 자기가 이제 중국의 남녀 비율이 뭐 118대 100 뭐 이런 걸 보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직접 가서 찾아본 거예요. 이거 이렇다면 이게 나라가 존재가 안 된다. 네. 그 지구 평균은 남자가 태어날 때 105, 여자가 100,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더 많이 죽기 때문에 결혼 종령기가 되면 그게 100대 10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세계 평균은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100일 때 남자가 103 내지 106입니다. 그럼 그건 정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조금 넘어서 어떤 뭐 107도 되고 그러더라고. 근데 중국은 뭐 118, 120이라는데 이건 비정상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일찍 죽는다는 뭐 사고에 그만큼 노출돼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염색체상으로 여자인 XX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렇습니까? 예, 남성의 XY가 어. 예,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보면 좀 불안정하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연 유산되는 태아의 상당 부분은 남아라고 하는 그렇습니까? 통계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컴퓨터라고 보면은 남성이라는 컴퓨터는 기계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버그가 잘 일어나는 거죠. 그 말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 하여간 뭐 이런 이건 거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에버슈타트 교수가 뭐라고 썼냐면은 A slow motion humanitarian tragedy already on the way. 중국에 네. 천천히 움직이는 인간적인 비극이 이미 시작되었다. 네. 이거 30년이에요. 우리 뭐 인간이 뭐 100년 산다 치더라도 이 문제가 지금 20년, 30년 안 보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사라진 한국 농촌 그거 이게, 다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 전역으로 확대가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뭐 저희 이제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는 중국은 이제 통일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좋은 요인이 네. 되고 그리고 하여간 뭐 이거 미국은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없고 네, 워낙 이민 오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국도 문제고 그래서 그 미중 패권 우리가 그 요새 뭐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네. 제가 이게 미국이 혼자 남겠구나 하는 건데 인구 통계학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이거를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일본의 미래도 일본의 이대로면 미래도 별로 이렇게 뭐 이게 화나지는 못하죠. 박지 못합니다. 일본은 뭐 그냥 다시 부흥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그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가 없고 중국도 이거 러시아는 뭐 거의 그냥 확정적으로 그냥 디케이 주저앉는 거고 주저앉는 나라고 중국은 이런 인구 통계학 가지고서는 결코 패권국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불리한 거죠. 본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인구 통계학은 정말로 미래 예측이 가능한 과학인데요. 그렇죠. 숫자를 갖고 얘기하니까
예. 네. 그 내가 이 하여간 논문들 미중 뭐 그래서 저도 그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 강대국들의 그 인구 통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빅 이슈인데 거기서 거의 예외가 미국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뭔가 숫자를 갖고 예측하니까 미래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을 예, 받았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지 네. 보면서 했습니다. 아무튼 저거는 뭐. 결론은 미국은 전혀 문제가 없고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을 하면 남북 통일과 우리 그 이민 장려, 그, 네. 그 외국 사람들 네. 이제 뭐 네,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중국과 일본은 해결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예,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유리한 게 그 구성이 타이트합니다. 네. 인종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뭉칠 수가 있어요. 네. 힘들 때도. 그리고 그나마 이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버틸 돈 수는 있고. 있지만 중국은 정말로 중국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책이 지금 없어 상태로서는 아주 나쁘죠. 아직 부유하지 못해. 그러니까 에버슈타트가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일본은 부자가 된다면 늙었다. 한국은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구나.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다라는 네. 이것들이 아주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뭐 부모님들 봉양할 때 네. 아들 여러 명이 한 사람 모시는 게 쉽지 네. 거꾸로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들, 딸, 뭐 자녀 둘이 6명 봉양한다. 이거 간단치 않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건 뭐 하여간 황당합니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인구 통계학은 과학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죠.